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멀리 다녀온 각도기 박상진입니다. 네, 후기 한번 들려주시죠. 항의 방문인 줄 알더라고. 주월 보통 탐방이잖아. 네. 근데 좀 그렇게 양아치 짓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왔어. 누구를 만나셨죠? IR 담당자죠. 네. IR 담당자 만나고 대주주한테 꼭 전해달라고. 우리가 이 주주로서 불만 있는 것과 회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줬습니다. 잘 전달하겠다고. 네. 대주주가 정신 차려야지. 그렇죠. 직원은 잘못이 없죠. 앞으로 주주에 대한 개념 없이나 돈만 땡기려고겠다 이런 분들은 상장하지 마세요. 왜 상장을 해? 투자자의 자기에게 투자해 준 사람들의 고마움을 알아야지. 나는 잘했고 너희들은 뭐 잠깐 대기만. 그런 자세는 안 돼. 장기적으로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장기적으로 주주 우대거나 주주 친화적인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본질 가치 대비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시기로는. 네.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또 자금 조달도 좀 쉬운 것 같고. 주주 무시하는 회사들은 회사도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찌그러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도 많이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게 메리츠도 이제 거의 금융이 아니라 저세상 업종처럼 움직이잖아요. 다른 데들 하나도 안 움직여도 걔네만 독특하죠. 지금 정말 독특하게 움직이고 다른 거는 딱 주주 환원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다른 뭐 비슷한 사업을 다 운행하는데 그렇죠. 그 회사가 뭐 특별히 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그런 그 회사의 경우 금융주에서는 특별히 조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하거나 뭐 이런 소식들 들리면 주가가 또 많이 반응을 해주거든요. 네. 예, 빨리 이제 좀 주주들을 좀 신경 쓰는 이런 기업 문화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가를 올리는지도 다 얘기해주고 왔어요. 자본 잉여금이 많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뭐 무상증자 할 수 있고, 네. 자사주 매입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오히려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0.4%대씩 하락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2천억 매수, 코스닥에서 77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각각 한 900억씩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요즘 뭐 계속 팝니다. 코스피에서 1,5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4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붙으면 기관은 안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하고 그 코스피 200 선물과 코스피 200 지수가 거의 붙어 있으면은 거의 항상 이렇게 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붙어 있는 날은 프로그램으로는 재미 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도 역시 그랬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이 오른 업종은 비금속 광물 이 3.7% 올랐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혼자 7% 급등을 했고요. 은행 업종도 3.6%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시중은행주들은 다 하락을 했는데 카카오뱅크만 5% 상승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그룹 주들이 다 좋았는데요. 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섬유의복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4% 하락했고 한세실업이 4.6% 하락, F&F 홀딩스 하락, 4.4% 하락, F&F도 3% 하락했는데요. F&F 홀딩스는 뭐 지수 편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가 그 다음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1.45% 하락했습니다. 부럽다. 전기전자는 오늘 좀 골고루 많이 빠졌어요. LG 디스플레이도 3.6% 하락, LG 전자 2.3% 하락,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1.6, 1.5%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보험업종도 그 다음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다 2%대씩 기업들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은 카카오를 1,200억 매수를 하면서 서비스업에서 제일 많은 매수세를 보였고요. 네. 제조업에서 2,000억 정도 제일 많은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 LG전자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다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죠. 이제 25bp 인상을 해서 기준금리는 1%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한 후에 이주열 총재가 몇 가지 발언을 했었는데요. 인상된 금리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경기 회복에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좀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정을 한 후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크게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전일에 한 2% 정도였는데 오늘은 지금 한 1.94%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좀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금리 저기 하니까, 그치? 네. 그렇죠. 이미 많이 반영을 했어요. 사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년 후에 이제 예상되는 기준금리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은데 2% 어제가 2%였고
기준금리가 이제 1%가 됐으니까 1% 정도의 괴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몇 번 더 상승하는 걸 이미 반영을 한 거죠. 그리고 좀 과하게 반영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네. 괴리를 오늘 좀 좁혔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4%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에서 2.3%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예, 물가가 좀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거죠. 지난 8월 금리 인상 때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8에서 2.1로 상향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상향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들이 요거에 대해서 기존에도 금리 인상했을 때 주요 흐름이 대출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는 대신에 수신 금리는 그렇게 안 올렸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그 대출 규제를 워낙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Q가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전을 P를 상승시키면서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대 마진을 조금 늘렸었어요. 근데 그에 따른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죠. 대출금리 오르는데 수신금리는 왜 그만큼 안 올리냐 이런 비판이 많으면서 이번에 사실 금리 인상하기 전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면 수신금리를 금리 인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금리 올리자마자 시중은행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예적금 금리를 최소 0.2에서 0.4%포인트까지 인상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Q도 제한되고 이 P도 조금 제한되는 그런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 2% 하락, 신한, 기업은행, KB금융 한 1%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제주은행도 1.8% 하락했는데 당분간 대출도 많이 못 하고 그 네. 대출 마진도 많이 규제받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수신금리가 이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예, 마진폭이 확실히 NIM이라고 하죠. NIM 순이자 마진이 좀 떨어지겠죠. 그리고 오늘 사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주들이 좀 대폭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 국내에서 제일 큰 거래소가 빗썸과 업비트가 있죠. 요 두 회사 간의 NFT 사업 대결 구도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빗썸 코리아와 그 대주주 비덴트가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제작한 초록뱀 미디어에 유상증자로 한 150억 정도 참여를 했거든요. 네. 초록뱀 미디어의 모회사 초록뱀 컴퍼니도 비덴트의 유상증자로 참여했습니다. 상호 간에 서로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초록뱀 미디어가 제작하는 이 콘텐츠 기반으로 NFT를 유통을 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비덴트는 관계사인 버키 스튜디오와 라이브 커머스도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빗썸 코리아 주변의 기업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서로 NFT나 이런 관련된 협업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업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날에 NFT 거래소 플랫폼 베타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과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이브하고 협력해서 이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NFT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서울옥션과도 협업을 같이 이어갑니다. MOU를 맺었고 예술 작품의 한정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빗썸과 업비트 연합에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차차 참여를 더 하겠죠. 오늘 이제 비덴트가 23% 상승을 했고요. 이 비덴트는 이제 빗썸 코리아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도 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빗썸 지분 갖고 있는 T 사이언티픽 이 회사도 13% 상승했고요. 우리기술투자도 3% 상승했습니다. 이 비덴트는 23% 상승했고요. 야, 뭐 아주 뭐 쉽게 하네. 나는 이렇게 쉽게 주식이 어렵게 하면서 저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야, 100km 멀리, 100km는 아닌데 하여튼 1시간 반을 넘게 갔다 왔는데 주식 쉽게 하네요. 네, 참 오늘 그리고 메타버스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는 이 MBT 자회사 NCT 마케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전 신청을 했는데 12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세컨 서울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메타버스 내에서 서울 곳곳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할 수가 있고 이 증명서를 NFT 형태로 발급을 받습니다. 18일부터 사전 신청을 접수를 했고요. 네. 여기에는 이제 광화문, 한남동 이런 강남 이런 노른자 땅에 부동산을 직접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요. 네. 그리고 약 18평 규모의 부동산을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이버에서 그렇죠. 그 안에서.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아파트들 이런 것도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 초기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이 투자자들한테는 일종의 임대 수익처럼 광고비를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이 서비스 제공하는 모회사 MBT는 오늘 1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 세컨 서울이라는데 서드 서울, 포스 서울, 수많은 서울들이 나오면 그러면 조금
분산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대기업이 갑자기 진출한다. 카카오가 이런 걸 한다. 그렇지. 그러면은 또 이제 더 그쪽으로 쏠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너무 많아지면 그렇죠. 뭐 어느 업종에도 다 있는 그런 경쟁 관계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했을 때는 희소성이 없어지죠. 음. 그럼 시장 전체가 없어지겠죠. 희소성이 없어지면 그렇죠. 그렇죠. 물과 같이 흔해지면 공기와 같이 흔해지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문제죠. 그렇죠. 네. 근데 뭐 아무래도 선점 효과라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제일 먼저 확보해서 12만 명이나 지금 이 서비스에 사전 신청을 했는데 빠르게 다른 회사들이 영역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를 한다면 이 좀 주류로 좀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좀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 핵심은 저거예요. 그 리턴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뭐 우리 플레이투원 등등등 최근의 비즈니스의 흐름은 내가 뭔가 했을 때 효용이 있다. 나에게 어떤 효용이 있느냐인데 그 효용이 있으려면 몇 가지 이제 카카오톡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 뭐 다른 많은 그 뭐 예를 들어 위챗도 있고 뭐도 있는데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자리 잡은 것은 대다수 사람이 거기 모여서 거기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확고한 플랫폼 정도 수준의 자리를 자리매김해서 거기서 뭔가 효용을 뽑을 수 있으면 그게 좋아지는 것이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죠. 인정을 못 받으면 꽝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런 거 뭐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면 강남의 어떤 부동산을 메타버스 안에서 한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거기서 광고비로 얼만큼 내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이고 그 정도의 광고비를 못 받는다면 참여를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효용을 발생시켜줘야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돈을 주든가 뭘 주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의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으려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그만큼 이제 그런 수입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2만원대 광고 효과가 있어 하면 광고를 하긴 하겠지.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받은 걸로 12만원 쪼개줘야 되니까. 자기네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결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서비스들을. 네. 그냥 부동산만 사게 하면 그냥 들어가서 부동산 매입해놓고 그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광고비만 받아가고 이러면은 이제 광고비를 지급을 할 수 있는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 점점 다른 기업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재밌는 서비스를 또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영화관에 들어갔더니 진짜 영화를 해줘. 회원들한테는 영화 보기 전에 이제 광고가 막 떠.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것들이 된다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진행이 되어지겠죠. 네. 정말 이 최근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신 서비스가 조금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조금 더 막힘없고 더 끊임없고 좀 더 그래픽이 선명하고 그래야 성공하지 않을까, 디바이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대장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네. 네. 그리고 최근까지 좀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임주하고 2차 던지가 오늘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네. 게임주들은 오늘 뭐 카카오 게임즈 5% 상승했고요. 반대로 위메이드가 7% 하락을 했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1.7% 하락했고 NC소프트 1.4% 하락, 게임빌 컴투스는 그냥 보합세 정도 유지를 했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뭐 카카오 오늘 그룹주들이 다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지수 편입되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많이 올랐고 위메이드가 7% 빠진 거는 사실 딱히 그런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오른 게 큰 이유죠. 이유라고 볼 수 큰 있겠죠. 이유죠. 네. 네. 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7%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2차전지 소재주들 LNF, 에코프로, BM은 한 2%대 하락, 동아기업도 1%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수 편입 말씀드리면요. 어저께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요 지수의 정기 변경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12월 10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한 종목은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PI첨단소재, 메리츠금융지주 등의 회사들이 있고요. 편출되는 종목은 FNF 홀딩스, LX 하우시스, LX 홀딩스, 롯데하이마트 등이 있습니다. 코스닥 150도 신규 편입 종목 말씀드리면 원익QNC, 코미코, HK이노엔, 인터파크, 에코프로 HN, 쿠콘 등등이 있고요. 일단 카카오페이가 이제 편입
되면서 지수 매입 수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5천억 네. 규모로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지수 내 편입 비중은 0.7%로 예상이 되면서 카카오페이가 오늘 18% 오르면서 카카오뱅크도 5% 오르고 카카오도 2.8% 상승해서 오늘은 뭐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이제 그 온라인 주식 거래 서비스 시작한다던데요. 네. 이제 다시 이제 규제의 그 영향을 뚫고 이제 다시 좀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 안 왔습니까? 카카오페이에서? 저한테요? 네. 뭐라고요? 아니 뭐 저거 스카우트 제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왔습니다. 보다 열심히 합시다.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을 오늘은 못했습니다. 1.5% 정도씩 하락을 했는데요. 좀 황당하네. 예, 진짜. 다만 랜드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 포스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 랜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34% 점유율이었는데 34.5로 올라왔고요. 매출도 전분기 대비 16.5%가 증가를 했습니다. 트렌드 포스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폰 업체의 수요 증가 때문에 낸드의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됐다. 이에 따라서 ASP, 이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10% 상승했다라고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하이닉스도 점유율을 늘렸는데요. 2분기 12.3%에서 13.5%로 3분기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면서 3위를 기록을 했고 2위는 키옥시아죠. 3분기 이 하이닉스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 25.6%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하이닉스는 올해 안에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할 예정이죠. 인수 후에는 이 점유율이 약 1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기준 이 인텔의 낸드 쪽 시장 점유율은 한 5.9% 됩니다. 이걸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거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제 하이닉스가 비수기 수요 약세를 예상을 하고 재고를 정리하면서 호실적을 냈다 이렇게 밝혔고요. ASP도 전분기 대비 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낸드 시장 점유율 합치면 48% 정도가 되고요. D램 시장에서는 71%나 차지하고 또 있습니다.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65%였어요. 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그 기술적 차트 저는 별로 잘 안 보지만 한 번 정도 조정할 때가 됐죠.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갭상승을 하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조정이 적으면은 괜찮아요. 조정이 적으면 상승 추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차트만을 봐서는. 네. 이쯤 되면 조정 한번 오겠네 하고 뭐 하면 조정하는데 살짝 꺾였다 이렇게 하면 되게 모양이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우리 캔슬림에서 그 찻잔의 손잡이형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바이오 업종에서도 대부분 좀 약했는데 ST팜이 오늘 17%나 상승을 했습니다. 캐파 증설 소식이 들렸는데요. 생산 설비를 1,500억 규모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24년도 3분기까지 800억, 25년 말까지 700억을 나눠서 차차 투입한다는 계획이고요. 시장에서는 이 증설을 한다고 하니 수주를 미리 받았구나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는 예상보다 증설 규모가 크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2025년 이후에 폭발적인 수요 대비를 위한 선제적 투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뭘 만드는 회사지? 이게 저기 동아제약 그룹이죠. 뭐 RNA 해가지고 CM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MO 쪽에서 또 공급 부족이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이 증설 뉴스를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좀 굉장히 큰 규모의 증설이 나왔죠. 네. 네, 그러면서 2025년부터는 매출 컨센이 아마 많이 올라갈 것이고,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뭐 수주를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아쉽게 또 4,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제 4,160명 정도 나왔는데 이틀째 지금 4,000명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리오프닝주들이 또 하락을 했는데요. 모두 투어가 2.5% 하락, 하나투어가 1% 하락했고요. 항공주도 제주항공 2.4% 하락, 대한항공 1.7% 하락, 아시아나 1% 하락했고 CGV도 또 3%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디가 끝일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도권에 대해서 이 방역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뭐 또 하락을 하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또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5일 만에 가격 인상이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밝힌 바로 따르면 모델3 가격이 또 1.9% 인상이 되어서 한화로 약 4,76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5일 전에도 테슬라는 6.4% 가격 인상을 했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이번에 이 가격 인상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안 했는데요. 과거에 일론 머스크는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질문에 비용이 많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을 올릴만 하다 이런 언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에서는 지금 또 테슬라가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고 있었어요. 네. 1년 타면 제가 그냥 산 가격에 내놓으면 돼요. 예. 우리 뭐 물건 하나 살 때 다 그런 거 감안하고 사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그런 뭐 가치 투자자니까. 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테슬라를 한 80대 예약 주문을 걸어놓은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나중에 실제 인도를 받았을 때 산 가격보다 더 큰 가격에 중고차 매물로 이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성으로 그렇게 80대를 예약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돈 많네. 얼마나? 5천만 원 치면은 네. 5, 8, 40. 요 40억이네. 네. 오. 어차피 이게 80대를 한 방에 테슬라가 한 방에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1억만 갖고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거 80번을 할 계획인가 봐요. 그 정도는 좀 더 있었겠지, 설마. 아, 40, 그렇죠. 40, 물론 40 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이제 근데 가능한 그러면 것 같아요. 보조금을 못 받아가지고 신기하네. 보조금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걔도. 1가구 1차예요. 아, 그런가요? 네, 1가구 1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음. 네. 근데 뭔가 생각이 있겠죠? 80개 주소지를 땡겼나?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테슬라 부럽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조금 빨리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20분이 넘었네요. 네. 아이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 연합인포맥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